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아하하하,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제가. 자, 오늘은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신영준 박사님 아시나요? 요즘에 강연도 되게 많이 다니시고,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님이자 박사님이자,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오늘은 북DB라는 웹에서 작가 인터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완생으로 가는 완공, 완벽한 공부법, 고영성, 그리고 신영준 이런 제목으로 글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요. 신영준 박사님이랑 고영성 작가님 같이 이렇게 둘이 나와 있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어느새 2017년 1월도 후반에 들어섰다. 1월에 했던 인터뷰인가 봐요. 새해 맞이 결심들이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터다. 이들을 정신무장해줄 두 사람을 만났다. 지금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제 이렇게 목소리를 담는 이 시점은 2017년 10월 1일이에요. 벌써 10월입니다. 벌써 10월, 11월, 12월이면 2017년도 안녕 하고 2018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이룬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목표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착착착착착 저절로 되진 않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대학을 중퇴한 뒤 독학으로 인문사회학과 전문작가가 된 고영성과 공학 박사로 삼성 디스플레이 개발실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회사를 박차고 나와 평생 교육 컨설턴트로 나선 신영준이다.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은 페이스북 페이지 인생공부와 팟캐스트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에 합을 맞춰오더니 책까지 같이 썼다. 모든 공부의 최고의 지침서라는 부제를 단 완벽한 공부법. 으로 공부는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밝힌 책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나요, 이 책? 저 오늘 읽으려고 이북으로 받아놨는데요. 아마 제가 이 녹음을 다 끝낸 뒤에부터 아마 오늘 읽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 팟캐스트 영어 독서 공부합시다 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1월 12일 인터뷰를 약속한 서울 가산동의 한 카페에서 신영준 작가를 처음 봤을 때 저절로 눈길이 머리로 갔다. 탈색을 했나 싶었는데 새칠한다. 인터뷰 과정에 30대 중반인 그의 머리가 하얗게 센 까닭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두 사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마케팅 비법도 살짝 공개했다. 모두 공부 때문이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는 독자들께 인생이 공부라는 두 사람과의 대화를 들려드린다. 자, 책 제목이 정말 자신만만하다. 정말 이 책만 읽으면 완벽한 공부가 가능한가? 신영준 작가님, 박사님께서 말하시죠. 완벽을 철학에선 이데아라고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완벽에 가까운 상대적으로 완벽한 것만 있지 공학에서도 충분히 크면 무한대로 산정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책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좋다는 의미이다. 제목은 뭔가 메시지를 줘야 할 것 같아서 드라마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자고 한 것처럼 우리도 완공으로 가보자는 뜻으로 정했다. 그렇다면 완공은 어떤 경지인가? 우리 책 리뷰를 보면 공부법 책인 줄 알았는데 인생 지침서 같다, 속았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성장이다. 나에게 가장 멋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 말이다. 그런데 그게 마음만 먹는다고 안 되지 않나. 방법론도 중요해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했다. 책에서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신영준 작가가 첫 번째 답으로 소통을 꼽은 것이 인상 깊었다. 소통. 삼성 나오고 나서 4천, 5천 명의 20, 30대들을 상담했다.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물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인간관계다.
사람들이 왜 힘들까? 대화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대화는 괜찮지만 문제는 내가 상대를 설득해야 할 때다. 설득을 하려면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 전에 학습이 되어야 한다. 아는 만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못하니 설득도 못한다.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 아시게 꼰대 같은 말만 하는 거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도 되게 많이 부족한 걸 느끼거든요. 공부를 해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죠. 왜?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설득이 되니까.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시스템이 되는지를 이해시킬 텐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턱턱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공부할 게 많네요, 오늘. 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방법론. 공동 저작이어서 작업이 힘들었을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소통했나? 뼈대는 고영성 작가가 세우고 나는 글감을 많이 써놨다. 그걸 보고 고영성 작가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기도 하고 고영성 작가가 쓴 이론에 내가 쓴 사례를 삽입하기도 했다. 내가 쓴 글은 이론에 녹아들지 않아서 절반 정도를 버리기도 했다. 고영성 작가가 아니라고 하면 바로 버렸다. 아닌 건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일이 된다. 책의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소개했는데 신영준 작가가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이다. 고정형 사고방식이면 누구한테 지적을 당하면 존재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면 지적한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가거나 그를 뒷담화한다. 누구는 잘하고 나는 못할 때 성장형 사고방식은 내가 못한 걸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 나도 29가지는 고정형 사고방식이었다가 바뀐 거다. 성장형 사고방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가 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맨날 칭찬만 들을 순 없죠. 지적도 받고 어떨 땐 혼도 나고 어떨 땐 기분 나쁜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잘못했던 일을 지적당한다든지 부족한 점을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기분이 좋진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그걸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영성 작가가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바뀐 계기는 무엇이었나? 29살까지는 게임만 하고 책도 거의 안 읽었다. 난 안 돼. 난 독서하는 머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7년 말에 서프라임 사태로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지는 걸 보고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서 경제책을 읽기 시작해 1년에 300권을 읽었다. 읽고 나서 내가 깨졌다. 살면서 내가 1년에 책을 300권 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한 거다. 그러면서 나는 왜 그동안 뭐든지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만 했을까? 최선을 다해서 임계점을 넘어가 볼 생각은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내 인생이 바뀌었다. 뭘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것으로. 작가의 꿈도 없었지만 그런 성장형 사고방식이 밑바탕이 되어서 작가가 되었다. 인생 얘기를 한 김에 신영준 작가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나온 계기도 궁금하다. 나는 삼성을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재밌게 일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를 나온 건 딸이 태어나서다. 그때 헬조선 담론이 거셌다. 그래, 우리나라가 부조리도 많고 헬조선인 거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20, 30대는 헬조선을 바꾸기 위해 뭘 했느냐고 묻고 싶었다. 또 우연히 SNS에 알려지면서 상담 신청이 한두 건씩 들어왔다. 얘들은 왜 나한테 연락을 할까? 주변에 그렇게 답해줄 사람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딸이 20살이 돼서 기성세대 욕할 때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고 떳떳할 수 있겠다 싶었다. 또 내 딸이 커서 회사에 갈 때면 지금 20, 30대가 회사에서 리더일 테니 이들을 바꿔서 우리 딸이 칼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멋지네요.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보겠다고 독서나 영어 공부 같은 결심들을 할 텐데 벌써 작심삼일이 된 사람들이 많을 거다. 왜 우리는 매번 실패할까? 12월 31일 이수역 광장에서 무료 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가 2017년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였는데 300명이나 바뀌려고 봤다. 그때 사람들에게 물었다. 2017년 계획을 세운 분들 손 들어보라고. 30%밖에 안 들었다.
계획을 왜 못 지키나? 계획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다. 계획이 없으니까. 손댄 사람들 30% 중에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2016년에 대한 반성, 셀프 피드백을 한 사람은 계속 손 들고 있으라고 했더니 다시 15%가 반이 아니네요. 15%가 손을 내딘다. 그 다음 2016년에 계획을 세운 뒤에 다달이 매주 모니터링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했더니 5%가 남는다. 그 사람 중에 다시 계획을 정량화하고 구체적으로 세운 사람이 있느냐고 하면 100명 중에 1명 남을까 말까다. 1년에 1%만 바뀌는 거다. 99%는 안 바뀌고. 무섭네요. 자, 책을 보니 공부할 때 메타인지 활용이 중요한 것 같네요. 메타인지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다.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낼지 아는 것이다. 자기 행동 거지를 체크하다 보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다. 내가 하는 내 행동 거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 무료 멘토링을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20명에게 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받고 있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내가 뭘 하고 있고 그 수행 평가를 good, so, bad 식으로 적어 보내는 건데 그러면 깨닫는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개판으로 썼구나라는 것을. 그것만 해도 바뀌는데 사람들은 그 간단한 걸 안 하려고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자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활도 돌아볼 수 있겠죠? 저도 돌아봅니다. 사실 그동안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이렇게 몇 주를 안 한 것 같네요. 제가 여행을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좀 신선한 기운을 받고 오자라는 마음에서 여행을 하고 왔는데 여행을 하고 와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더 머리가 아팠어요.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저는 굿도 아니고 소소도 아닌 bad에 들어가는 제 수행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변해야죠. 바뀌어야죠. 20대, 30대에게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는 안전망을 만들어주고 싶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한 여자분은 31살인데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단다. 이 친구가 You and me부터 외우고 있다. 60일째 하루도 안 쉬고 계속하고 있다. 내가 묻는다. 단어 4,000개 외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이 친구는 메타인지가 생겨서 딱 나온다. 5월 20일까지는 외울 수 있다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기대가 크다고 한마디 해준다. 고영성 작가님이 책을 썼듯이 권위자가 한마디 해주면 자기 실현 예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분 좋아서 so bad이었던 게 다음날 보면 다 good으로 바뀌어 있다. 오, 자기평가가 점점 좋아지죠? 그건 즉 자기가 목표했던 일들을 하루하루 잘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유명해지고 싶다. 내가 이름을 알리고 권위가 높아질수록 내 한마디가 더 많은 친구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죠. 책에서 실패한 사람이 창의성이 높다고 했다. 고영성 작가는 스타트업을 2번 실패한 경험이 있던데 그 실패를 통해 깨달은 건 뭔가요? 첫 번째 스타트업이 경제 커뮤니티 포털이었다. 나는 당시 경제책을 몇 권 낼 정도로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 우리 팀에는 게임 분야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커뮤니티 포털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데 우린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도 현재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전혀 안 된 상태였다. 콘텐츠도 좋은데 왜 우리는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패한 다음에 알았다. 정말 공부가 필요했다는 걸. 공부요. 알아야죠. 뭐든지. 알아야 할 수 있고요. 알아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신영준 씨가 또 말합니다. 신영준 박사님. 우리는 완벽한 공부법을 내고도 많이 실패했다. 나는 그동안 출판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다. 처음 냈던 졸업 선물도 1만 5천 권이 나갔고 영어 단어장인 뭔지 영어 단어장인 제목이 지금 여기 빠진 것 같아요. 영어 단어장은 10만 권 이상 팔려서 이번 책 목표가 100만 권이었다. 고영성 작가가 쓴 부모 공부도 성공해서 자신에 차 있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너무 좋아서 첫날 3천 권이 나갈까 5천 권이 나갈까 다 죽었어. 도깨비도 필요 없어. 도깨비 방망이 뺏어올 거야. 그랬는데 완전히 참패했다. 책 주제가 달라졌으니 마케팅도 완전히 달라야 했는데 그걸 뒤늦게 깨달았다. 우린 돈이 없으니까 책이 잘 되면 되갚겠다라는 말만 믿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졸지에 사기꾼이 된 거다. 잠을 못 잤다. 새치가 안 생길 수가 없다. 한나절 멘붕에 빠졌다가 그래 우리 이게 바로 우리지라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선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 없이 다 도전해보기로 했다. 그래서인지 고영성 작가 블로그나 인생공부 페이지에 책 내용 관련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 공개하자고 방향을 정했다. 책 내용도 쓰고 책에 없는 글도 썼다. 우리가 온라인에 책과 관련해서 쓴 칼럼만 책 2권 분량은 된다. 정말 뇌가 찢을 뻔했다. 책을 사든 말든 이 게시물만 봐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자. 우리가 당신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진심의 끝을 보여주자 하고 썼다. 그게 새로운 솔루션이었다. 모든 일에 실패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다. 실패란 없다. 시도만 있는 거지. 신영준 작가를 보고 이놈이 난놈이나 했던 게 처음 졸업 선물을 냈을 때다. 신영준 작가가 서점에 가겠다는 거다. 그것도 졸업 선물 작가라고 쓴 흰 티를 입고서. 짠한 마음에 영준아 그러지 마 라고 했는데 진짜 서점에 가더라. 온라인에 홍보도 했는데 첫날은 아무도 안 오고 둘째 날 한 명인가 왔다더라. 몇몇 서점에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근데 그게 3, 4일 가니까 진정성이 통하더라. 이전 책들 수익금으로 기부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올해 목표가 1억 원을 기부하는 거다. 둘이 만나서 만날 우리 1억 내려면 정신 차려야 해 라고 말한다. 출판사에서도 마케팅 비용 쓰는 대신 기부를 하자고 했다. 특별한 뜻은 없다.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인 꿈은 1년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1만 명 만드는 거다. 솔직한 욕심은 10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 1만 명을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 그 친구들이 매년 1억 원 이상 벌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20, 30대 친구들에게 안전 그물을 만들어주고 싶다. 실패해도 굶어 죽지 않고 잠잘 수 있는 안전망을.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까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주는 기쁨을 느끼면서 사시나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 잠깐 쉬었지만 그래도 테드 영상 계속 봤거든요. 그러면서 주는 기쁨에 대한 강연을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과 함께 주는 기쁨을 이제 아들에게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의 캠페인이었던 거죠. 하루에 한 가지씩 주는 행위를 실천하기, 뭔가를 주기를 100일 동안 계속 실천을 하려고 하루에 한 가지씩 100일 동안이었나 365일 동안이었나 어쨌든 매일매일 이제 실천을 하는 그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 둘 사이에 약속처럼 해놓고 그걸 실천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그 아이디어가 결국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 작가의 친구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디어를 실천을 하고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주기. 하루에 한 가지씩 뭐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좋은 감정을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조금씩 물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의이자 영상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받았고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해석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어쨌든 계속 할게요. 아, 그리고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전에 김승호 회장님 영상 한 적도 있는데 김승호 회장님 인터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자기 주변에 얼마 이상 버는 친구들 몇 명 이상 만들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승호 회장님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잘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렇게 점점 좋은 영향력을 다 퍼뜨리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아, 사는 게 아무리 팍팍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우리도 함께 잘 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좀 짧아요.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으시면 제가 밑에 이 기사가 담긴 주소를 바로 붙여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물론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했던 행동 또는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잘했는지 그저 그랬는지 또는 못했는지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오늘보다 내가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